아. 들렸어? 됐어? 됐어. 근데 나 왜 오디오 믹서에 안 뜨냐? 소리 크기 괜찮아? 야호 야호 믹나 어서와. 이게 뭔 시작부터 이게 뭔 소리, 이게 뭔 일이야. 나 완전 감기 걸렸어. 지금 계속 쿨쩍쿨쩍거려. 야호 야호. 오늘 좀 빠르게 아빠 반스 갈아입고 오라고? 아니, 마스코즈가 안 되는 이유를 대충 알 것 같아. 나 지금 컴퓨터 메인에 용량이 없어. 그래서 마스코즈가 켜서 움직일 용량이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다운로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램이 아니라 용량인가? 용량이야. 용량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진짜 개 시뻘겋거든? 지금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 용량이 458기가 중 6.73기가 사용 가능이라 떠 있어. 야호야호 그레이트비 어서와. 야호야호 북스비 어서와. 지금 뭐 포토샵 하다가도 튕기고 포토샵 하다가도 튕기고 편집하다가도 튕기고 마스코즈는 켜지지도 않고 이러고 있거든. 아, 하드에다 백업해 놓은 것들은 다 백업해 놨는데 이제 야동 그만 다운받으랬지라니. 야동 아니야. 뭔 소리야 이게. 외장하드 비긴 했는, 외장하드 이제 다른 거 백업한다고 다 쓰고 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본체 용량이 없어가지고. 윈도우 업데이트 폴더? 그런 것도 있어? 일단 이거 인터넷에서 무슨 용량 확보하는 법 해가지고 막 다운받을 때 나오는 정크 파일들 같은 거는 다 삭제했거든? 야호 넥스트 앞이 어서와. 그래서 일단 지금 용량 좀 확보해야 될 것 같고, 감기를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할 게 무엇이냐, 1시간 짤뺑이라서 빠르게 그냥 패션 트렌드 좀 알아보고 넘어가는 걸로 할까 생각 중이야. 요즘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본체에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안 필요한 건지조차 구분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그것부터 어떻게 잘 발견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을 삭제해야 돼. 오늘 보보보 조지는 줄 알았는데, 나도 오늘 보보보 조질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일정이 생겨가지고 지금 로아 집에서 거의 1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정이 생겨가지고 9시에 뱅종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9시에 뱅온을 해서 11시에 뱅종을 해버리면 일정을 못 가게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8시에 빠르게 뱅종을 좀 하고 일정을 처리를 하러 가야 돼가지고. 차은우랑 마라탕 땡기는 건 어쩔 수 없지 이러네. 와, 나도 해보고 싶다 그거. 어쨌든 요즘 다시 돌아오는 유행이 스카프인데 이제 케이트 모스라는 사람이 26일 파리에서 스카프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대. 케이트 모스가 누구냐면 모델이야.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를 풍미한 슈퍼모델이자 스타일 아이콘이다. 유명 스타로 맹활약 중이며 2011년 기준 목과시 세계 패션 모델 탑3였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케이트 나방 이러네. 유명한 모델인데, 이런 모델이 이제 스카프는 가을 여름이면 언제나 찾아오는 아이템이지. 50세 이런 모델이 이제 파리에서 포착이 됐다. 이렇게 얇은 스카프를 하고 온 모습을. 딸기 무늬가 새겨진 블레이저와 하이웨스트 팬츠, 딸기 무늬 블레이저, 하이웨스트 팬츠, 심지어 안쪽에는 이제 시스루. 이것도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가을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긴팔
긴팔 시스루가 유행을 타기 시작할 거야. 가지고 안쪽에 이제 레이어드식으로 시스루를 레이어드하는 게 이제 긴팔에서 조금 유행을 할 거다. 여름만의 아이템이 아니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 그리고 목에 실크 스카프.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20년대 스타일, 20년 전 스타일. 그러니까 대략 2000년대 초반 스타일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스타일 중에서도 이제 조금 모던 쪽 패션 스타일을 봤을 때 이런 느낌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다시 돌아와가지고 유행을 하고 있는 모양이야. Y2K를 서서히 벗어나는 중. 야호 어서와. 그러니까 Y2K 같이 계속 스트릿한 것들이 유행을 하다가 지금 한 올 여름 후반쯤이었지? 부터 계속 모던이 지금 올라오고 있었잖아. 가을이 되면 역시 모던의 계절이잖아. 가을이 더 넘어오면서부터 조금 더 단정하고 깔끔한 이미지들이 더 유행을 하는 것 같아. 2000년대 초반에는 너도나도 얇은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문 밖을 나섰습니다. 실용성은 그닥이었어요. 하지만 무심하고 멋스러웠지. 가을은 코트, 모던, 클래식의 계절. 그렇다. 자, 이 패션을 일단 먼저 분석을 해보자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조금 귀여운 무늬가 들어가 있는 블레이저로 전체적인 모던 무드의 약간의 러블리 큐티를 섞음으로써 믹스매치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안쪽에 시스루 유행에 따라서 이너를 시스루로 입어줬고 스카프 착용해줬고 전체적인 블랙 모먼트에 이제 발등을 살짝 노출시켜주는 뾰족한 코우에 스킬레토 힐을 신어준 걸로 전체적인 일자 무드를 쫙 맞춰주고 이런 찌끈한 포인트, 딸기 무늬, 귀걸이 같은 걸로 색감 포인트를 쫑쫑쫑쫑 박아 넣은 게 특징이야. 스키니 스카프는 클로의 2005 SS 컬렉션을 포함해서 그 시절 런웨이를 풍미했던 액세서리입니다. 이렇게 얇고 이제 쭉 뻗은 스카프들을 스키니 스카프라고 부르거든. 우리가 흔히 스키니 청바지 할 때 그 얇고 쫙 달라붙는 청바지를 말하는 듯이. 스카프 스탑 패턴은 진짜 옛날 스타일이다. 그니까 이것도 이 무지개 이 알록달록 이거. 야호 드라곤연뼈 어서와. 케이트 모스의 스타일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친구기도 했다. 당시에 케이트 모스가 이런 타이트한 스키니 스카프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어. 지금 검색창에 케이트 모스만 입력해도 스키니 스카프를 두르고 런던을 누비는 그녀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이미지 당시에 착용했던 스카프 이미지가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보그씨 안 보이는데요? 저기요 보그씨? 남자가 스키니 스카프 하려면 진짜 중성적이거나 굉장히 슬림해야. 맞아, 남자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패션이긴 해. 근데 보그씨? 님이 여기 있다며요. 보그가 나한테 거짓말했어. 이걸로 보고도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라는. 뭐 뒤쪽에 스카프까지 검색을 하면 아마 스키니 스카프가 뜨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바로 떴네. 스키니 스카프. 이때도 스키니 스카프. 이것도 스키니 스카프. 남자 조니뎁 은근 스키니 스카프, 은근 스카프가 괜찮은 남자. 그치? 조니뎁은 또 그런 게 은근 잘 어울리는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어. 약간 얼굴에 각진 선 때문인지 그 밑에를 스카프로 감싸주면 굉장히 부드러운 효과가 나서 얼굴형을 보완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걸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 2025 SS를 보면 이런 식으로 스카프를 목에 두르는데 이제 전체적인 색감 무드를 맞춰주고 거기에 이어서 약간 목티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줘봤고, 로아도 아무래도 갸루 스타일이다 보니까
스카프를 종종 매. 이제 목에다가 검은색 스카프를 길게 좀 늘어뜨려 가지고 스키니한 상의하고 같이 매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스키니 스카프는 지금 Y2K와 보헤미안 스타일의 물결을 타고 돌아왔다라고 적혀 있었어. 맞아, 미니스커트에 롱부츠 이런 갸루 스타일, 특히 가면라이더들이 자주 하지 않던가? 그랬나? 이런 식으로 이제 Y2K랑 이제 갸루 스타일이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Y2K 아이템들이 이제 갸루 아이템이 좀 많이 쓰여. 그래서 스키니 스카프가 이제 Y2K랑 보헤미안 스타일, 이제 올해 연초에 Y2K가 한창 유행했었고, 야호 야호 캐터파이트비 어서와. 아, 쇼아라이더가 그지, 빨간색 스카프 많이 꼈었지. 캐터파이트비 좋은 저녁이야. 그래서 Y2K가 올해 초에 유행을 했었고, 올 봄 초여름에 지나가면서 이제 한 2분기 정도쯤 됐을 때 보헤미안 스타일이 또 유행을 했었지. 즉 라는 가면라이더 빨간색 아니라 검은색 한다니까. 패션 셀럽의 SNS와 거리에서만 흥할 아이템은 아닌 듯 싶더군요. 한마디로 이제 Y2K랑 보헤미안 스타일이 많이 이제 일반인들도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 됐으니까 이 스키니 스카프라는 게 단순한 하이 패션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던 거지. 세이버 주인공은 복장이 자주 바뀌어서 맞아, 세이버네 그들이 했던 거는 기억이다. 머리가 빨간색이니까 괜찮다고? 그리고 이번에 케이트 모스가 입은 옷이 트렌드의 확인 도장을 제대로 찍어준 셈이 됐다. 20년간 꾸준히 스카프를 애용해 온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런웨이 같은 것들이랑 스키니 컴백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스키니 스카프, 얇고 긴 스카프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 이번에는 2025년 SS 스타일의 이런 스키니 스카프가 굉장히 많이 보인다. 스타일도 동시대의 감성에 맞게 다듬어졌다. 알렉산더 맥퀸의 해골 모양처럼 화려한 패턴과 색이 줄을 이루던 그 시절과는 다르죠. 당시에는 당시에는 이제 스키니 스카프라고 해도 스카프 안에 굉장히 많은 패턴이 들어가 있었어. 해골 패턴, 반짝이 패턴, 뭐 땡땡이 패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패턴이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건 아니다. 차분한 단색이 주류를 차지할 듯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회색 하나, 파란 거 하나, 남색 하나, 약간 이런 톤 다운된 채도가 낮은 좀 물 빠진 듯한 색감의 그런 차분한 가을 톤들의 스키니 스카프들이 단색으로 사용이 될 것 같다. 야호야호 어리세인삐 어서와. 마홀에 어울리는 복장, 아무래도 목을 감싸는 거다 보니까 목 넥라인이 조금 더 파여 있을수록 좋아. 지금 이쪽도 보면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넥라인을 파기가 편하잖아. 여기도 넥라인이 파진 상태에서 감아져 있고 이쪽도 넥라인이 파진 상태에서 감아져 있어. 근데 남자는 이제 넥라인을 파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작은 넥라인에다가 스카프를 두르니까 딱히 스카프의 장점도 살아나지 않고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많이 주지. 이게 목티랑 비슷한 효과를 주는 건데 목을 감싸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넥라인을 한번 파가지고 시원하게 틔워주지 않으면 끝에서부터 끝까지 꽉 차있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 남자가 스카프 쓰는 거면 긴팔 셔츠 좀 단추 풀고 팔 부분도 접어서 반팔 정도라면 무난해요. 카즈키삐 옷 잘 입는가 본데? 역시 패션하는 사람. 다른 건 다르다. 안녕하세요. 야호야호 마이샵비 어서와. 하지만 귀찮다. 귀찮아도 하라고. 꿈이라고. 개콘 그 코너? 나 개콘 안 본 지 한참 돼가지고. 어쨌든 색상은 이런 식으로 좀 단색의 차분한 가을톤 색상들이 많이 쓰일 것 같아. 케이트 모스가 보여준 것처럼 블레이저나 셔츠 등 포멀한 아이템과 함께 쌓인다. 패션 알아주는 갸루라고 게시글 보고 왔어요. 고마워.
실제로 패션 가르쳐주는 갸루야. 춤추는 대소사? 뭘 또 로바보야? 목에 뭐 두르기가 힘든 이유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 목 언저리에 뭔가를 두른 적이 별로 없어서 여기에 예민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 바보 아니라고! 이런 예민한 부분을 갑자기 이렇게 옷으로 건드리게 되면 이런 거를 이제 잘 못 견디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 이게 병명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겨울에 목도리도 안 해. 로아도 은근히 이거 답답하고 간지러워. 또 오자마자 뿅망치. 안녕 어서와 야호. 어머니 스카프 사들을 아나. 지금 스카프 사들이면 되게 잘 사용할 만한 시기가 올 거야 금방. 로아짱 스카프 마지막에 조니뎁 스카프 한 번만 검색해줘. 아니면 남자 스카프 옙시라도. 알겠어. 목도리 하면 목 빨개지고 가려워져. 그거는 그냥 알러지 아니야? 야호 녹차우유 푸딩띠 어서와. 로아 감기 걸렸나? 코맹맹이 소리 잘 들어가지? 완전 감기 걸렸어. 지금 계속 훌쩍훌쩍거려. 목도리는 추워서 억지로. 로아는 아예 그냥 롱패딩을 위로 쫙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지퍼로. 오늘의 주제는 스카프구만. 예민해서 극세사도 안 돼. 그게 병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 로아도 옛날에 그건가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봤었는데 패딩도 안 해? 어떻게 살아? 안 추워? 목도리라면 빨갛게 오르는 당신 캐시미어를 두르세요. 수면 잠옷 같은 것도 닿으면 숨 쉬는 거 힘들어진다고. 와, 넌 진짜 천연 써야겠다. 캐시미어는 비싸. 맞아. 마 남자는 딱 까고 사는 기다. 캐시미어도 빨개지고 가려웠다고? 캐시미어는 고급이니까. 이제 로살리아의 스타일을 좀 눈여겨보자면 팝스타의 로살리아가 입은 스타일을 보면 이제 이게 Y2K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 중에 하나지. Y2K나 갸루 스타일에서 자주 쓰이는 거. 야호야호 손나리삐 어서와. 바지를 아무데서나 까면 잡혀가지. 옆구리가 다 비어 계시네. 춥겠다. 저거 옆구리 오야. 옆구리만 보지 말고 얘들아 지금 스카프가 메인이잖아. 자, 이렇게 케이트 모스가 입었던 것처럼 블레이즈나 셔츠 같은 포멀한 아이템에서 사용하면 우아한 느낌을 주는, 조금 더 엘레강스한 느낌을 주는 그런 스타일이 되는 거고, 유쾌하고 발랄한 느낌을 내고 싶다면 이렇게 팝스타 로살리아의 스타일링을 참고하면 되는 거야. 저거 원래 저런 옷이고 실루엣을 봐야죠. 스카프? 아, 스카프 하셨었구나 이러네. 옆구리가 먼저 보인다고? 우와하네 이러잖아. 야! 얼룩말 같은 목다위. 이제 왜 스카프 땅에 닿겠네. 그러니까 스카프를 어느 정도 길이로 사용하는지도 이제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줘. 살색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 이란피한테드. 아니 옆구리도 옆구리인데 파인 정도가 밑가슴이 다 보이게 파여있긴 해. 그래서 이걸 보면 한입 베어 드셨네. 갈비뼈가 보이잖아. 알았어. 알았다고. 스카프에 집중을 좀 해봐. 스카프 오래 보면 눈 아파. 흑백이랑. 스카프의 길이감이 짧으면 짧을수록 단정하고 우아해 보이고, 길면 길수록 발랄하고 유쾌한 느낌이다. 나 저거 알아. 애플 로고야. 스크롤 할 때마다 눈이 크아. 야호 3회삐 어서와. 그래서 내가 조금 대충 나는 변태가 아니라고 하는 부차한 변명. 오이 다 똑같다구. 그래서 지금 보면 내가 만약에 지금 스카프를 좀 유행에 따라서 메고는 싶은데 가야 되는 자리가 좀 단정한 자리다. 그러면 옷 안쪽으로 짧게 묶은 스카프를 넣어주는 게 좋고, 자켓을 입었을 경우에는 짧게 묶은 스카프를 자켓 안쪽으로 넣어주는 게 좋아. 그리고
내가 이제 조금 더 그래도 나이대가 조금 어리고 너무 단정한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이 스카프의 매력을 좀 살리고 싶다는 사람들은 이제 가슴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 스카프의 우아함을 좀 많이 드러내주는 길이이기 때문에 가슴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의 스카프를 사용하는 게 좋고, 로아처럼 나는 갸루다, 나는 Y2K다, 나는 이 특정한 이미지의 느낌을 확 내고 싶고 나는 이 스카프로 조금 더 밝고 귀여운 느낌을 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허리부터 해가지고 허리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훨씬 귀엽고 깜찍한 느낌을 많이 낼 수 있어. 길게 할 거면 아예 화려한 스카프가 좋은가요? 그것도 분위기에 따라 달라. 지금 위쪽에서 보면 알겠지만 요 정도 길이도 긴 스카프긴 한데 지금 이렇게 우아하거나 단정한 패션에도 많이 사용이 되거든. 대신에 우아하고 단정한데 길게 만들고 싶으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색감을 통일해주는 게 좋고, 그게 아닌 경우 발랄하고 좀 깜찍한 걸 원해서 길게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포인트라기보다는 이제 패턴이 많이 들어가 있는 스카프를 사용하는 게 좋다. 옷이 저라면 등이 어디까지 파여있나 궁금하긴 하다. 이런 패턴이면 지금 등이 여기 허리 뒤쪽까지 동그랗게 파여있을 것 같은데? 남자가 하려면 주름진 스카프로 살짝 볼륨 있게 말아서 쓰는 것도 방법. 그렇지. 좀 위험이 있거나 무게감이 있어 보이고 싶으면 위쪽에 약간 그 뭐라 그러냐 그것처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목에다가 두르는 남성 정장용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 약간 그거를 스카프로 대신한다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치마가 한 치수 작은 것 같아. 원래 이렇게 입는 치마일 거야 아마. 세일러 스카프 같은 느낌으로 쓸 수도 있는 거지. 이제 조니뎁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부분, 턱 부분이 굉장히 각이 많이 져 있기 때문에 탭에서 이미지 열기, 턱 밑으로 굉장히 각이 많이 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목 언저리에 좀 낙낙하게 여유분을 두고 스카프를 떨어뜨리면 이런 각진 부분이 둥그런 선으로 좀 보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 말고도 아까 그거 어딨냐? 군복 바지. 방금 갈색 사진? 요거? 뒷사람 다리 총인 줄 알았다고? 어떤 거? 어떤 사진을 말하는 거야? 검은 셔츠? 두 번째 줄 세 번째? 이거? 볼륨. 흰색 바지. 총 든 줄 알았어, 하얀 거. 여기도 이런 식으로 약간 여유분을 줘가지고 브이넥 느낌을 내는 스타일로 활용을 한 거고, 이런 식으로 겉부분을 좀 여러 번, 두 번 정도? 두 번 반 정도 감아가지고 이 옆부분에 볼륨을 좀 줘서 내리는 스타일도 남자들이 좀 쓸 수 있는, 볼륨. 맞아. 까짓기삐가 말한 게 아마 이걸 거야. 이런 식으로 볼륨을 좀 줘서 내리는 스타일도 가능은 한데,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보다는 조니뎁은 얇게 쓰는 스타일이 좀 더 잘 어울리기는 해. 하관이 워낙 발달되어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어깨랑 하관 사이에 볼륨이 또 들어가면 이 하관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단점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마른 남자들이 어깨가 조금 좁아, 그런 거를 좀 보완하고 싶다 할 때 저런 식으로 사용하면 정장 같은 거에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거든. 이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까 싶긴 한데 약간 요런 느낌이야. 요런 느낌이야. 남자가 스카프를 사용하기 가장 좋은 옷이 바로 정장이거든.
정장으로 어깨를 샤프하게 내려준 다음에 목에 약간 둥근 선을 넣어주면 얼굴이 약간 얇고 긴 상들이 굉장히 이제 보완이 돼. 얇고 긴 상들이 이렇게 입으면 얼굴에 그 얇고 긴 말상이라고 하지? 조금 그런 길쭉한 중안부가 생기는 거를 이 둥근 라인이 보완을 해주는 거야. 그렇지. 캐주얼한 넥타이 느낌을 낼 수가 있어. 서양권 셀럽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서양권이 우리나라 동양권들보다 얼굴이 상하로 긴 경우가 많아. 얼굴이 상하로 긴 거를 보완해주는 거에 남자들한테 저만한 아이템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내가 좀 격식을 퉁퉁이 스타일은 어떻게 하냐고? 자, 봐봐.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아니다. 잠깐만. 자, 봐봐. 여기를 들어가 보면 살짝 내려. 그러면 이로하 매거진이라는 채널이 있고 여기에 동영상에 보면 가장 최근 동영상에 뚱뚱해서 더 잘 어울리는 스타일 다이어트 없이 패션 피플 되는 법 추천 스타일 포함이라는 영상이 있어. 조회수를 위해 참고해 주도록 해. 있어. 대놓고 홍보하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홍보하니. 그래서 남자는 약간 이런 식으로 격식을 차려가지고 셔츠 안에 패션 평가도 하시나요? 올리면 해. 근데 올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캐릭터 패션 평가, 사람 패션 평가 다 하니까 로아 루리의 게시판에 올려주면 언제든지 스윗가루 하는 날에 이제 올라온 것들 시간 남으면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셔츠 안에 정장 안에 스카프를 저거 대신에 넥타이 대신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참고해보면 내가 이제 좀 격식이 있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넥타이까지 매야 되는 막 그런 답답한 느낌은 또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굉장히 예쁘게 정장을 입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 정장을 조금의 캐주얼을 좀 뭐라고 해? 약간 한 방울 첨가하는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이번 가을 이제 환절기가 돌아와서 로아처럼 콧물에 쿨쩍쿨쩍거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슬 피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패션도 패션이지만 기본적인 자기 관리를 조금 더 고급지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스윗가루에서 소개를 해주려고 해. 그래서 건조한 환절기에 꼭 기억해야 할 남자 피부 수분 충전법 5가지. 가을 바람 따위 내 개기름을 뚫지 못한다. 그러면 개기름도 관리를 해야지. 환절기가 되면 이제 기온이 급격하게 바뀌기도 하고 하면서 피부에 잠자기 전에 세안 잘하고 슬링픽백 바르고 자라. 역시 배운 남자. 환절기에 공기가 굉장히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가 위아래로 막 바뀌는 것도 있고 이제 바람이 건조해지는 경향도 있고 지금은 햇빛도 센데 바람도 부니까 피부가 굉장히 좀 곤란해할 시기야. 이제 자극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크림은 당연히 필수고 씻고 로션만 한다고. 로션만 바르는 남자들만 해도 칭찬할 만해. 유분이 너무 많아서 클렌징 하루에 2번 하고 유분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토너를 쓰거나 좀 피지 관리나 각질 관리를 꾸준히 해주는 것도 아마 좋은 걸로 알고 있어. 피부 장벽이 좀 많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을 거야. 특히 로아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만 관리 안 하면 이제 새로 다시 관리했을 때 이제 좀 따끔따끔거리는 게 있어. 토너, 바하, 에센스, 에멀전 쓴다고 양옆이 쩐다. 광노화 심하니까 요즘 5종 개판이라. 맞아. 장난 아니야. 요즘 선크림 진짜 필수여야 돼. 선크림 바르고 안 바르고 노화 속도 차이가 진짜 엄청나다는 건 알고 있지? 군대 가면 피부 관리 다 배우게 돼. 군대에서 그런 것도 가르쳐줘?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에 올리면 되나요? 짜잔!
오늘도 아마 올린 사람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 패션 평가 중 2명. 그래서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저는 그런 거 안 배웠는데. 기본적으로 클렌징 자체가 저자극을 사용하면 피부 자체에 들어가는 자극이 적어지면서 피부결을 좀 정돈을 하게 돼. 근데 이것도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게 로아 같은 경우는 너무 저자극이면 클렌징이 애초에 잘 안 돼. 안 돼서 남아버리니까 오히려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좀 평소에 트러블이 심하다 하는 사람들은 자극이 좀 있는 걸 사용하는 게 좋고, 내가 평소에 트러블이 잘 없는데 환절기만 되면, 날씨만 바뀌면, 뭔가 특정한 상황에만 취하면 트러블이 올라온다 하면 저자극 클렌저를 사용하는 게 좋아. 위장이고 뭐고 야외 활동한다. 자외선의 직방으로 늙음. 여장은 화장을 보통 하니까 세정력 자극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맞아. 그래서 로아는 1차 세안으로 클렌징 티슈로 먼저 닦아내고 2차 세안으로 클렌징 오일로 녹여내고 3차 세안으로 클렌징 폼을 사용하거든. 중사 상사분들 나이 봐봐요. 너 아닌 건 다 이유가 있음. 양산 쓰는 거 진짜 추천하긴 하는데 양산도 양산이지만 선크림이 진짜 중요하다. 실제로 선크림이 효과 있으려면 가부키 수준으로 발라야 된대. 근데 그것도 백탁 현상이라는 게 있어. 백탁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는 무기자차가 있고 유기자차가 있는데, 유기자차가 아마 백탁이 안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어쨌든 백탁 현상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선크림 바르면 하얗게 올라오는, 피부가 하얘지는 그런 현상을 백탁 현상이라고 하는데, 백탁 현상이 안 일어나는 선크림도 있어. 그래서 하얗게 올라오는 게 기준인 게 아니라 굉장히 두껍게 발라야 된다는 거긴 한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자주 바르는 거야. 얇게 자주. 너무 두껍게 바르는 것도 사실 피부에 침투되면서 좋지는 않아. 그래서 얇게 자주 여러 번 바르는 게 사실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발라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 근데 그것마저도 하기 싫으면 진짜 그냥 외출하기 전에 한 번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안 바르는 것보다 진짜 몇 배 낫다. 선크림은 얼굴 전체 바를 수 있을 정도로 해도 돼요? 그렇지! 얼굴 전체 싹 발라줘야지. 안 나가면 그게 최고네. 스킨케어의 첫 단계인 클렌징부터 꼼꼼하게 기초가 탄탄해야 하는 법. 세정력이 너무 강한 제품은 여기가 중요해.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드니 이거가 닦아내는 게 피부 각질도 다 닦아내고 그 피부 위에 우리 코팅되어 있는 것들도 닦여 나간단 말이야. 그렇게 닦여 나가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피부 장벽이 조금 더 닦여 나가면서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자극을 사용해서 이런 폼으로 인해서 긁혀 나가는 것들이 없게 하자라는 게 이 저자극 클렌징의 핵심인 거지. 뜨거운 물 대신에 이것도 중요해. 피부 온도와 비슷한 미온수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세양하는 것이 좋다. 그치? 펌프 타입 폼이 되게 쓰기 편하긴 해. 아, 낯을 없애고 태양을 없애면 해결되는, 선크림의 문제가 아닌 거구나. 태양광을 없애버린다. 그치? 저거 신경 쓰기 싫으면 씻고 난 다음에 바로 이것저것 바르면 되긴 하지. 그냥 폼만 써도 충분히 선크림 씻긴 건가요? 클렌징 폼 자체가 클렌징 효과가 있기는 한데 사실 폼만 써도 상관은 없긴 하거든. 로아도 자주 그렇게 하니까. 근데 내가 좀 피부가 예민하다, 자극을 받으면 좀 쉽게 올라온다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오일 같은 걸로 깨끗하게 세안해 주는 게 좋고, 사실 로아가 추천하는 거는 클렌징 티슈를 추천해. 티슈로 1차 세안을 한 다음에 폼을 하는 게 가장 간단하기도 하고, 이제 오일 같은 거는 아무래도 남자들은 기름이 많은 편이잖아. 지성인 피부들이 많으니까 오일을 쓰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클렌징 티슈 같은 가벼운 걸로 먼저 위에 남아있는 잔류 선크림 같은 것들을 싹 닦아주고, 남은 것들을 이제 클렌징 폼으로 지우는 게 가장 데일리하게 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클렌징을 좀 더 깔끔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긴 해.
물을 뜨겁게 쓰는 것도 피부에 안 좋고 차갑게 쓰는 것도 피부에 안 좋아. 차갑게 쓰는 것도 뜨겁게 쓰는 것도 피부에 자극이 가는 거거든. 그래서 피부는 엔간하면 이제 클렌징 티슈가 따끔거리는 이유는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졌을 확률이 높아. 클렌징 티슈, 토너, 크림 이런 것들이 피부에 올라갔을 때 따끔거린다 하는 사람들은 피부 장벽이 되게 많이 무너졌을 확률이 높아. 특히 토너가 피부에 올라갔는데 따끔거린다? 그거 진짜 피부 장벽 너무 많이 무너진 거라 엔간하면 관리 빨리 해주는 게 좋아. 아, 물은 피부에 해롭구나. 그냥 물티슈로도 되나? 오, 꿀팁. 아, 살아있으면 피부에 해롭구나. 아, 애들 피부요. 그래서 엔간하면 피부는 이제 자극을 많이 주지 않을수록 좋은 거니까 피부에 맞는 온도, 피부랑 비슷한 온도의 미온수로 좀 미지근하게 세안을 하는 게 좋고, 남자들 흔히 하는 거 막 빡빡빡빡 씻는 거 있잖아. 그것도 결국은 마찰 자극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비누칠할 때도 양손으로 뻑뻑뻑뻑 하는 거 말고 중지랑 약지 두 손가락으로 롤링하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클렌징 방법이다. 롤링하면서 부드럽게 뷰티. 클렌징 후에 사실 바로 하면 제일 좋은 거는 토너. 닥토, 흡토 다 괜찮은데 닥토도 피부에 자극이 가니까 하지 말라라는 의견도 있어. 근데 로아 같은 경우는 흡토를 하는 편이긴 해. 살살하면 비눗물이 안 닦이는 느낌이 들어서 그만. 비누를 사용할 때는 야호 뚱땡삐 어서와. 비누를 사용할 때는 롤링하는 게 좋고, 물로 이제 닦아낼 때 같은 경우에는 피부 결 방향으로, 그러니까 피부 결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수를 할 때 위아래로 벅벅벅벅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게 아니라 코에서부터 볼 방향으로 좌우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세안하는 게 사실 올바른 방법이야. 그래서 물로 이제 거품을 닦아낼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낸다는 생각으로 하고, 맨 마지막에 헤어라인이랑 이제 턱 부분 이런 좀 딱히 신경 안 쓰면 잘 안 닦이는 부분들 한번 쫙 닦아주는 게 제일 좋아. 뭐 비누를 닦을 때는 샤워기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폭포수 수련하듯 쏴 하고 물 맞는 게 아니었나. 그게 제일 기분 좋긴 해. 토너를 먼저 바르고 보습크림을 바르는 게 진짜 좋은데, 보습크림이 이제 사실 로아 같은 경우는 추천하는 게 로션보다도 보습크림이야. 수분크림. 로션은 이제 피부 장막을 만들어주는 거고, 보습크림은 피부 안에다가 수분을 보습해주는 거거든. 개인적으로 로아는 장막 만드는 것보다 수분 보습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그게 조금 더 피부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사실 베스트는 토너, 앰플, 수분크림, 로션인데 4개나 하기 힘들다 하는 사람은 적어도 토너, 수분크림 2개만은 지키자. 그래서 토너 발라서 결 정리 한번 해주고 수분크림까지 발라주는 게 되게 좋다. 올 로션은 어떤가요? 사실 남자들이 쓰기에 3인원, 뭐 2인원 이런 것들 되게 좋아. 하지만 그만큼 합성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분은 안 좋을 수 있다. 야호 멜라인삐 어서와. 그렇지, 본인 피부에 잘 맞는 거 쓰는 게 가장 중요해. 근데 피부에 잘 맞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일일이 시행착오 겪기 귀찮다 하는 사람들은 제일 편한 거는 무조건 순하다고 하는 제품 쓰면 돼. 독도라던가. 무조건 순하다. 그러면 엔간한 피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거든. 순하다는 거는 성분도 신경을 썼다는 거고 자극도 적다는 거니까. 스크럽은 눈에 조심해서 해야 돼. 맞아, 화해 어플이 되게 좋아. 양양비 화해도 알아? 여자 형제라던가 여자친구가 있었니? 머머드.
화해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 그런 나쁜 말은 너도 미안해. 미안해. 아는 사람이 속눈썹을 2개를 겹쳐서 붙이면 좀 더 풍성해지거든? 미안하다고. 속눈썹 2개를 겹쳐서 붙이면 좀 더 풍성해지는데 그걸 알고 있는 거야. 남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니 했더니 전 여친이 알려줬다길래 나는 그런 건가 했지. 미안해. 여자가 나빠. 군대에서 화장법을 배운다고? 여친보다 현실적이야. 가장 남자다운 행위. 화해라는 어플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카테고리 같은 게 들어가 보면 스마트폰 윗 갸루라니 스터디 윗 갸루야. 야호 어서와. 빠루 한 자루만 가지고 옷을 메뉴 뚜껑 한 번에 들어열기 같은 거나 배웠다고 군대에서? 아, 위장 크림 때문에 피부 개판 나서 피부 관리 시작하는 남자들 있다고? 폰으로 보면 스마트폰 윗 갸루죠. 이런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카테고리 같은 데 있어. 스킨케어, 스킨 토너 이런 거 보면 그냥 이렇게 1위로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거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아래쪽에 저런 게 있어. 어머 깜짝아. 얘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저게 있어. 이렇게 화장품 성분이 나와. 성분표를 보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 막 얘는 뭐에 해로워요. 쟤는 뭐에 안 해로워요. 얘는 뭐 위험 성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표시를 해줘.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로아는 위험 성분 없는 순한 제품으로만 사거든. 이런 식으로 어플 활용해 보는 것도 되게 좋아. 야호 사과합니다. 삐어서와. 남자들이 엔간하면 잘 안 하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관리하는 남자다라고 할 만한 요소가 이거야. 각질 제거. 다이소 화장품 쩔더라. 다이소가 진짜 화장품 잘 나와. 5,000원짜리 반년째 반밖에 못 썼어. 각질 제거가 진짜 중요한데 사실 피부가 각질이 굉장히 쉽게 쌓이는 편이란 말이야. 각질이 굉장히 쉽게 쌓여. 그래서 그거를 특정 주기마다 한 번씩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피부 관리에 정말 좋은 거거든. 페이셜 스크랩 해주는 편 근데 귀찮아. 아니 은근히 내 방에 관리하는 사람 많다. 뭐야 너네 다 좀 쩌는 애들이었구나. 좀 치네. 얼굴 녹여버리기. 성분 걱정되면 흑설탕 스크럽. 피부가 안 좋아서 관리하게 됐어. 뭐야 나만 관리 안 하는 거야? 악화가 양화를 부른다 그랬지. 아 피부가 좋아서 관리 안 해본 사람이래. 와 저게 진짜 개부러운 건데. 스크럽도 화상 피부라 스크럽도 못해. 스크럽도 피부를 굉장히 많이 타. 로아 같은 경우는 스크럽을 너무 자주 하면 안 돼. 아저씨들 마냥 박박 긁어버리면 망하는 거야 그거. 와 관리 안 해도 뭐 난 적이 거의 없는 축복받은 유전자. 그거 진짜 개축복인데. 그러니까 스크럽은 좀 조심해야 될 게 피부를 굉장히 많이 타고 좀 약한 피부 같은 경우는 스크럽으로 벗겨지는 것만으로도 그게 되거든. 자극이 되거든. 그래서 아하나 바하 같은 이런 녹이는 성분들을 쓰는 건데 아하나 바하도 자극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엔간하면 각질은 토너랑 이제 각질 불려주는 약품이 있거든. 그걸로 불려주고 이제 다들 피부 관리 한 번씩 받아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쿠아필이라고 알아?
이런 거 봤을 거야. 워터 필링기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 로아 같은 경우는 각질 제거를 저걸로 하는 편이거든. 한번 씻어내고 한번 씻어낸 다음 처음 봐? 진짜? 이게 진동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각질을 긁어내주는 기계야. 존재 자체를 지금 들었어. 저거 안 좋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엔간한 화학약품들 쓰는 것보다 좋아. 둘 다 자극이긴 한데 화학적 자극을 주냐 물리적 자극을 주냐라는 거거든. 근데 물리적 자극을 주는 게 훨씬 낫고, 물리적 자극을 주더라도 저걸로 긁어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피부 위를 스쳐 지나간다라고 생각해서 쓰는 거야. 저거를 꾹 눌러가지고 긁어내서 쓰면 그건 피부에 자극이 가서 안 좋은 게 맞고, 모공이 넓어진다고 하는 이유는 저것만 써서 그래. 안에 있는 각질을 빼고 나면 봐봐. 구멍이 있잖아. 구멍 안에 있던 쌓여있던 각질을 제로 긁어냈어. 그럼 구멍이 뽕 하고 뚫리겠지? 그 안에다가 이제 먹여줘야 돼. 영양을. 앰플을 먹이고 토너를 먹이고 이렇게 영양분을 꽉꽉 먹이고 수분을 잔뜩 먹였어. 그 뚫린 구멍 안에 수분을 채워 넣어가지고 그걸로 모공을 잡아줘야 되는 건데, 그거 없이 그냥 나 각질 제거했어요 하고 저 구멍 뻥 뚫린 상태에서 가만히 냅두면 이제 모공이 늘어나는 거야. 안에 있던 게 빠지면서 힘이 줄어드니까. 세안하고 스킨이랑 같이 써. 토너를 솜에다가 잔뜩 묻혀가지고 피부 결대로 한번 쓸고 그 위를 각질 제거기로 지나가는 거야. 각질이든 블랙이든 유분이든 제거했으면 구멍이 생기니까 그거를 닫아주거나 줄여주거나 채워주거나 해야 돼. 피부과 가서 관리받는 게 효과는 제일 빠르고 그만큼 돈도 많이 깨지고, 그거를 돈을 안 깨지고 싶으면 집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이런 각질 제거 같은 경우 일주일에 딱 한 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내가 피부가 너무 예민하지 않다. 나는 이제 두껍다. 내 피부는 졸라 두껍고 개 단단해가지고 뭔 짓을 해도 괜찮다 하는 애들은 그냥 스크럽 하나 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자극 가서 안 좋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되게 부드럽게 그냥 위에를 스쳐 지나간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해주고, 나는 그러기에는 피부 자극이 좀 많이 오는 타입이다. 그러면 조금 귀찮아도 아쿠아필 필링기 하나 사가지고, 필링기 아마 다나와에서 얼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로아도 저거 살 때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진 않았어가지고 3만원대. 좀 비싼 것들은 뭐 9만원 10만원 막 이러는데 그렇게까지 필요 없고 3만원대 2만원대 이런 것만 해도 충분하거든. 맞아, 냉찜질 기능도 있고 하는데, 로아가 하는 피부관리, 로아가 화장하기 전날 되게 중요한 날에 하는 피부관리법 할 때 이제 막 쿨링기도 쓰고 그래.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할 필요 없고 각질 관리까지만. 일단은 각질 관리하고,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 각질 관리하는 날에는 마스코드가 용량 때문에 안 켜져가지고, 각질 관리 안 하는 날에는 씻고 토너 해주고 수분 크림 해주고 하면 되고, 각질 관리 하는 날에는 씻고 토너 해주고 각질 관리 해주고 수분 크림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하면 진짜 끝내준다. 이것까지 하면 진짜 내가 진짜 박수 치면서 칭찬해줄 수 있다 하는 게 마스크팩. 모델링팩까지는 안 해도 돼. 모델링팩까지는 안 해도 되고, 시트 마스크만으로도 충분하거든. 시트 마스크 하나 사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시트 마스크 하나 사가지고 위에다가 얹혀. 그리고 15분, 딱 15분만 기다렸다가 떼고 남아있는 거 톡톡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주기만 하면 돼. 팩은 귀찮아. 안경 쓰는 사람 팩을 할 수 없다. 로아도 안경 쓰면 팩한다. 팩 쓰고 위에다가 안경 쓰고 있어 나 그냥. 그러고 나서 다 하고 나서 안경 다리 이렇게 딱딱딱딱 닦아주면 된다고. 앞이 안 보이면 안경을 써야지.
거 마지막으로 이제 실내 습도 같은 거 같이 유지를 좀 해주면 이제 피부 관리. 환절기에 안 그래도 피부 많이 건조해지고 뒤집어지고 두드러기 나고 하는 거 많으니까 한 번쯤 피부 관리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때다. 내가 사실 옷도 옷이고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인데 제일 먼저 시도하기 쉬운 건 나는 피부 관리라고 생각하거든. 로아 같은 경우는 관리의 시작은 피부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 패카드 잠들면 안 돼. 그거 15분 후에 떼야 돼. 그거 15분 지나면 오히려 수분이 뺏겨. 오히려 내 피부로 들어가던 수분이 뺏겨.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수분이 팩한테 뺏겨나가니까 오히려 안 좋아. 그러니까 딱 15분. 그치. 팩하면서 잠들면 안 돼. 이제 건성지성 복합성 타입별로 강의해야겠지? 자, 여기 들어가면 광고 아님. 여기 들어가서 카테고리 전체 보기 하면 피부 타입별로도 건성지성, 중성, 복합성, 민감성, 여드름, 아토피 다 나온다. 짠 때린다. 다음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로아가 공부를 해서 가져오기도 할 건데, 로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패션 전공이지 이제 피부관리사 쪽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 가져올 수가 없어. 그래서 건성, 지성, 복합성 같은 피부성들은 또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준비가 됐다 싶으면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들고 오고, 오늘은 여기까지. 딱 이 정도만 알아서 한마디로 클렌징 꼼꼼하게 잘하고 토너랑 수분 크림으로 수분 복합, 수분 충전 잘 해주고, 그리고 가끔씩 각질 제거 한 번씩 해주고, 각질 제거하고 나서 중요한 게 마스크팩이거든. 각질 제거하고 나서 꼭 마스크팩 해주기. 바르시장으로 발 닦으면 편하다. 바르시장으로 별거 다 닦으면 편하지. 그리고 스타레이 패션 평가를 좀 해볼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라인을 잘 살린 캐릭터인데 딱 보자마자 어깨에 뭘 걸치고 있네 라는 것부터가 눈에 들어왔어. 근데 이게 되게 패턴이 좀 독특해. 소매가 있는데 볼레로 형식이야. 소매가 있는 볼레로 형식의 망토야. 패턴이 되게 독특한 걸 걸치고 있다. 허벅지에 있는 띠가 그 뭐냐, 일본 신사 앞에 있는 토리아인가 뭔가 닮았다? 그런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구조를 잘 모르겠어. 여기는 스타킹인 것 같고 여기는 신발인 것 같은데 이 허벅지의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장착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거 되게 활동하기 불편할 것 같아. Y 좀 벌써 낑기고 있는 거 봐. 색감은 전체적으로 검은색이랑 보라색 계열로 맞춰가지고 되게 잘 짜여져 있고, 전체적으로 라인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디라인에 따라가지고 라인 형상을 넣어준 거 되게 좋았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과한 감이 없지 않아 있나. 여기도 무늬, 여기도 무늬, 여기도 무늬, 여기도 무늬, 여기도 무늬, 전체적으로 좀 시선 분산이 너무 과하게 되지 않나라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어머, 잘생겼다. 이 바닥 캐릭터 옷은 사실상 라텍스라고 생각한다. 섬유 주제에 저렇게 딱 붙을 리가 없다. 그치? 얘 같은 경우는 굳이 모자를, 페도라를 썼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캐주얼한 복장이야. 전체적으로 패턴을 많이 나눠놔가지고 패턴 자체의 특징이 원래는 안 써. 전체적으로 이런 패턴을 되게 많이 신경 쓴 모습이 보이고, 스탠드 카라인가 이게?
스탠드 카라요? 후드야? 잘 모르겠지만 목 언저리 부분에 약간 포인트 카라를 넣어놨다는 거? 안쪽에도 노란색, 바깥쪽에도 노란색. 회색이랑 노란색으로 색감 잘 잡아줬고, 남캐는 여자한테 팔려야 하고 여캐는 남자한테 팔려야 하니까, 그치, 여캐는 일단 몸매가 드러나야 하고 남캐는 멋있게! 신발도 발목까지 올라오는 조금 스포티한 신발로 캐주얼의 믹스 매치를 해준 것 같아. 상체만 보이니까 약간 아쉽기는 한데, 일단 한번 보자면 목티 바깥쪽으로 털 있는 아우터를 입어준다는 거 되게 겨울 느낌 많이 나고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리고 목티의 크롭 아래로 쭉 사진 리스트 있다고. 그치, 원래 재킷에 저렇게 찌쭈 라인이 드러날 수가 없어. 찌쭈 라인이 재킷에다가 저렇게 드러나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긴 해. 원래라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을 거야. 멍하게. 어쨌든 패턴 자체에 굉장히 여기가 대단하네. 이쪽 패턴을 되게 많이 나눠놔가지고 상의가 패턴적으로 굉장히 이제 택티컬한 느낌. 패턴 자체를 보면 이렇게 라인을 잡을 수가 없는 패턴이야. 여기가 기본적으로 한번 잘렸다가 붙었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다트가 하나도 없거든? 그러면 라인이 저렇게 잡힐 수가 없어. 이렇게 잡으려면 허리 뒷부분인 백을 줄이건가 해야 되는데, 백을 줄이면 이제 굉장히 어벙해져. 그러니까 패턴 자체가 이렇게 생긴 패턴은 아니고 게임적 허용이다. 어쨌든 잘린 패턴 자체가 굉장히 택티컬하고, 소매는 잡아놓고 바깥쪽은 부풀려 놓고, 그리고 크롭에다가 검은색 라인들이랑 같이 활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택티컬한 느낌을 좀 많이 줬다. 전체 라인을 봤을 때 뒤에 꼬리는 뭐 신경 안 쓰는 걸로 하고, 핫팬츠에다가 스타킹을 신는다는 걸 로아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는 해. 근데 신발이 조금 아웃이다. 신발이 조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발톱을 형상화한 것 같기는 한데, 얘가 아마 수인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발톱을 형상화한 것 같긴 한데, 디자인적으로는 그래 그렇다 치는데 의상적으로는 좀 별로다. 여기가 조금 더 발톱 느낌을 내고 싶었으면 굽을 차라리 없애거나 좀 더 얇게 설정하는 편이 디자인적으로는 좋지 않았을까. 그렇지, 디자인 개성을 살리기 위한 건데, 로아라면 아마 차라리 굽 쪽을 조금 더 얇게 해가지고 이 발처럼 보이는 부분을 조금 더 땅에 붙어있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 그리고 크롭티에다가 매우 많이 크롭한 크롭티에다가 하이웨스트를 입어가지고 아까 봤듯이 여기에 요만큼 살 튀어나오는 살 보이는 영역 만들어준 거 좋고, 여기도 허벅지 절대 영역 만들어준 거 굉장히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 뒤태도 잘 뽑은 편이고, 근데 이게 조금 아쉽긴 하다. 이 주머니는 게임상 허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비율이 이상해. 바지와 주머니의 비율이 이상해. 이상하게 작아. 그냥 장식이야. 그니까 저 정도면 그냥 장식이야. 이게 좀 마음에 든다. 이 지퍼로 로아도 비슷한 치마가 있어. 이렇게 앞부분이 짧은 치마인데 요 앞에 양쪽으로 이렇게 지퍼 라인이 있어가지고 지퍼 포인트를 주는 옷이 있거든. 이게 되게 예쁘고, 여기가 찢어진 건지 저거인지 되게 궁금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네. 왼쪽은 전체 스타킹이고 오른쪽은 약간 가터 스타킹이야. 야호 야호, 브레이크뼈 어서와. 항상 신경 쓰이는 건데 찌청을 어떻게 유지하는 걸까? 저기다가 본드를 바르는 걸까? 로아도 찌청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뭐냐 찢어진 저 스타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 찢어진 스타킹을 어떻게 유지를 하면서 매번 입는 건지가 제일 신기해. 그래서 다음에 한번 찢어진 스타킹을 찢어서 거기 나일론 부분에다가 새로 입을 때마다 새로 찢는다고? 본드 칠을 하면 이게 안 찢어질란가라는 생각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해봤고, 그래서 오늘은 아쉽게도 부부분은 못 보고 짤팽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로아가 민나한테 지금 좀 여러가지 꿀팁을 좀 전수해준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오늘 되게 알차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 1시간이긴 했어도. 좋았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라가 작년전과 25SS 파리 패션이 그 약속만 없었어도 이러네. 겠냐고. 하이 처음 알았어. 고생했어.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자. 안녕. 바이바이. 맞다네. 오늘도 놀러와줘서 고마워. 안녕.